드라마에 등장하는 시간대는 총 4개입니다. 한서준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1995년, 데니얼 박사의 입국 이후 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2000년, 극중 재훈이 등장하는 2005년, 성인 전기자가 등장하는 202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화 초반에 택시에서 내린 한 여성은 쇼핑백에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를 갔다 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수호로 추정되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생이 마중은 나올까 물어봤지만 여자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죠. 전화를 통해서 엄마는? 이라고 묻는데 추후에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때를 보면 사건 현장에 엄마와 누나라고 부르며 접근하는 남동생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얼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다른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등장한다면 현재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만 있던 가정으로 보이죠. 이 여성에게 접근한 여자아이의 아빠는 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여자아이에게 권투글러브를 전해주는 모습이죠. 아마 이 아이 또한 이 권투글러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잡히는 모습인데 범인이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 이전부터 차에 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힌트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견된 그녀의 시신 왼쪽 손날에는 F25175EX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드라마 대본상으로도 눈이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촬영 당시에도 실제로 눈이 내린 것 같네요. 이거 드라마에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네요. 버스를 타고 캠핑을 갔던 두 형제는 목사 고무원과 형사 고무치 형제입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형사 고무치는 프레데터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생긴 것으로 보이죠. 데니얼은 어릴 적 영국으로 입양 가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청소를 하다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봐준 한서준 덕분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유전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서준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데니얼은 입양 가정에 있던 동생이 아닌 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친동생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95년에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후에 찾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2020년인 지금도 그 동생을 찾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준과의 만남 이후 데니얼은 호텔 로비에서 어떤 여성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이 데니얼에게 머리카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지연이 자신의 아들이 사이코패스 유전자인지 검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데니얼은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확한 워딩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서 의심해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니얼이 전화를 받고 서랍에서 꺼낸 봉투를 누군가에게 건넨 모습입니다. 1화 초반에 등장한 정치인들의 이야기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 사이코패스 유전자에 대한 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아이 모두 사이코패스의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데니얼 박사가 해당 봉투를 넘길 때 선뜻 넘기는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서준에 의해서 안대상 배우가 연기한 형사의 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2000년에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검거 이전에 앙심을 품고 납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은 추가적인 사건이 더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한서준은 한국으로 온 데니얼 박사에게 쥐 2마리 택배를 보냅니다. 언박싱을 하던 데니얼 박사가 놀라 자빠지는데 이 과정에서 한 마리의 쥐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한 마리는 상자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인물의 운명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이 살인자가 되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이전 리뷰에서 뱀 우리에 쥐를 넣은 아이와 재훈이 다른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두 아이는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살인범이 피해자의 사진들을 볼 때 유치원 시절의 사진도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화의 마지막 장면은 재훈이 양아버지를 죽이고 동생들도 죽이러 가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생들이 숨어있는 곳은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옷장으로 보이는데 재훈이 바라보는 곳은 빛이 들어오다가 문이 닫히면서 빛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즉 2층에는 동생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아버지의 시선을 보면 위에서 누군가가 찔러서 계단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재훈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아버지도 재훈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즉 재훈은 이때까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층에 있던 사람이 양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2층에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마 엄마인 성지은일까요?
이화의 처음에는 일가족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살인 후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재훈의 가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에는 유력한 용의자로 큰아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재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추리로 보면 재훈이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화 초반에 등장한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즉 재훈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서준의 수강번호는 4440번입니다. 4가 죽음의 숫자인데 이것이 4개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한서준에게는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머지 4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더 채울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서준이 새로운 사건을 만든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화에 등장한 오봉이는 10년 전 누군가에 의해 사건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비오는 날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장면에서 PC방에 방문한 봉이가 뉴스를 보고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리는데, 이 사람은 성폭행범 강덕수로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 출소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봉이와 강덕수가 마주치는 상황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극중 오봉이는 각종 무도에 능한 것으로 등장하고 특히나 권투를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1화 초반에 등장한 택시에서 내린 여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서 내린 여성의 어머니가 현재의 봉이 할머니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이의 아버지가 그 여성의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봉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마우스의 1, 2화를 다시 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발견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 또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3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